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충은 어감상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쵸? 대충은 어감상 이해를 하는데 뭔가 2% 부족하고 아니면은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던 게 맞는지 한번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수업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잘 맞았는지 아니면 어디서 핀트가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기도 할 거예요. 네, 일단은 관인상생, 살인상생. 여러분들은 관인상생이 좋은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살인상생이 좋은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살이 들어가면 우리는 안 좋은 느낌을 받죠? 네, 맞습니다. 관인상생의 삶이 살인상생의 삶보다 고전에서는 가장 좋은 사주구조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은 관은 정관이고요. 살은 편관이에요. 관이 나에게 있어. 정관은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사회적인 규율이나 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그 나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규율, 규칙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가 힘든 사회가 됐고 모든 그런 요구가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든 가운데 자꾸 범법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범법자들을 다뤄주는 게 바로 이제 관이에요. 그런 관이 없다면 우리는 무자비로 미국처럼 막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슬림에서 폭탄 테러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로 무방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커다란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도나 규율, 규칙을 정해 놓으면 다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테고요. 그쵸? 그 다음에 독재 국가들 같은 데 있잖아요. 독재 국가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을 가지지 않고 1인 독재로서 그 자신의 정권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만이 존재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살이 되겠죠, 살. 그쵸? 국민들은 그 법을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느낄까요? 그 1인 독재자를 위한 법이라고 밖에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관인상생, 여자에게는 관은 남편이기도 해요. 남편이 정관으로서 굉장히 책임감 있고 가정을 굉장히 민주적으로 잘 건사하고, 그 다음에 월급도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가져다 주고, 부부 사이에도
공평하게,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건 관이고요. 자신이 뭐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여자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독재를 집안에서 독재자의 행세를 하거나, 예,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네, 그런 경우는 남편이 살로 정의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관인상생, 살인상생은 그럼 또 뭘까요? 관은 인성을 생하죠. 관은 인성을 생해요. 그러면은 정관이 생하는 인성과 살이 생하는, 그러니까 편관이 생하는 인성은 차이가 크겠죠. 그쵸? 정관은 본인의 것을 가감없이 다 주는 게 정관이고요. 살은 본인이 주고 싶은 대로, 예, 주는 게 살이죠. 그쵸?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그 어려웠지만 남편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웠지만 월급쟁이거나 아니면은 공무원이어서 따박따박 그래도 한 달 생활비를 잘 갖다 주고 여성분들은 자녀분들을 집에서 훌륭히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집안은, 예, 관인상생이 잘 되는 집안이겠죠. 그리고 그 여성분은 관인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살인상생은 옛날 아빠들, 네, 술만 먹고 오면은 밥상을 뒤엎고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리고, 예,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폭언을 하고, 근데 그거를 살인상생이니까 그 엄마는 그대로 다 맞고 앉아있고 당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쵸? 자신이 살려면 집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애들이 눈에 밟히겠죠? 네. 애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폭언과의 어려움 속에서도 맞고 무시당하고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버티셨던 어머님들의 삶이 살인상생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게 살인상생인 거예요. 관인상생은 그야말로 남편의 책임감으로 인성이 나에게 생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일단 남편 자리에서 꿋꿋이 잘 버텨주고 본인도 굉장히 그런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삶이 바로 관인상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그 수동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드시죠? 그냥 살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성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관인상생은 그나마 관으로서 인성을 생해주니까 굉장히 인성도 반갑고, 정관의 생이 반가운데, 살인생은 살을 받아야 되니까 무지막지한 어려움에 살을
견디다가 나중에 남편이 힘도 없어지고 아프고 자리를 이제 보존하고 이게 누워 있을 때 그때 힘이 없어지죠. 그때까지 부인이 참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그때에 비로소 부인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정작 잘해줘야 될 때 살로서 폭군 역할을 하고 본인이 힘들어지는 순간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간병까지 해주는 삶이 이 살인상생이랍니다. 많이 억울한 삶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일단은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기다리면 복이 오나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관인상생은 일단 관은 또 이제 직장이기도 하잖아요. 직장이 나에게 정관으로서 작용을 하고 직장이 굉장히 열려 있고 나도 직장에 만족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인성이라는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보람찬 직업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인상생은 직장인의 명이죠. 근데 굉장히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본인이 만족스러운 직장에서 일을 해서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삶이 되는 거고요. 살인상생은 당장 아침마다 정말 가기 싫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매일매일 사표를 쓰는 마음으로 회사를 가겠죠. 그러면 또 그렇게 버티면 한 달을 버티면 또 월급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또 월급의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달을 버티는 거죠. 버티기만 하면은 그래도 월급이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사표를 쓰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관인상생은 이제 뭐 성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좀 보수적이고 꼼꼼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관인상생으로 짜진 구조들은. 그렇지만 재미는 없겠죠.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차피.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 남자들은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일명 땡돌이들. 가정적인데 뭔가 부인은 2% 부족할 수 있어요. 뭔가 집에 일찍 오면은 조금 더 가족들과 깨알 같은 유머를 구사해 가면서 나머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치, 위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인상생은 집에 오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본인 하고 싶은 거 그냥 책 읽고 뭐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무덤덤 그 자체의 남자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범주의 사람들이 관인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히 예전의 아빠들이 관인상생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관인상생의 남편과 살면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그러면 식신생재, 식상생재가 되어 있는 남자들은 뭔가 안정되고 꼼꼼하고 좀 가정을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믿음직한 모습은 좀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식상생재 된 분들은 또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는 또 그것만의 또 다 장단이 있겠죠. 그죠? 우리는 다 관인상생과 식상생재를 다 갖고 싶죠. 다 갖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건 욕심이죠. 결국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관인상생되어 있는 남편들과 살고 싶으십니까? 식상생재가 되어 있는 남편들과 살고 싶으십니까? 식상생재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굉장히 많고요. 쉬는 날이 되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뭔가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게 식상생재예요. 그 대신에 또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잘 안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가족들을 끌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니까 나름 가족들은 불만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아빠가 어딨어, 저런 남편이 어딨어. 하지만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나가는 것까진 좋은데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해 라는 그런 푸념이 또 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은 없어요. 저의 남편도 무관이고요. 저도 인성이 없어요. 저는 살만 가득하잖아요. 제 사주는 전형적인 식신제살의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신제살의 삶을 그대로 살아왔답니다. 관인상생, 살인상생과 식신제살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주 극명하게 갈려요.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은 굉장히 수동적인 삶. 그리고 식신제살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식신제살의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려서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의 분들은 남편이 빨리 취직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식신제살의 분들은 아기를 들쳐업고 생활전선에 바로 뛰어들어서 본인이 벌어오는 게 바로 식신제살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인상생이 제일 편할 수는 있어요. 제일 편할 수는 있지만 사주는 이제 생긴 꼴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뭔가 남편을 믿는 구석도 있긴 하지만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어려우면 내가 나서서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어려움도 헤쳐나가려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차이를 알겠죠? 수동적인 삶, 그 다음에 피를 흘리지만 내가 직접 문제 해결을 하는 능동적인 삶의 그 차이점이 딱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궁합을 볼 때
여성의 사주에서 1순위는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 사주를 1순위로 꼽아요. 굉장히 편해 보이는 인생이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 다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관인상생되어 있는 사주를 가장 좋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20년, 초반 대운 20년이 이제 인성 대운이 딱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관살이 4개나 되잖아요. 그때는 살인상생의 삶을 살았죠. 그죠? 없던 인성이 운에서 왔기 때문에 살인상생. 그러니까 굉장히 애어른 같이 살았어요. 살을 그냥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20년간은 살인상생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살았어요. 살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운이 이제 바뀌면서 제 운이, 인성운이 끝났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1년 운에서밖에 안 오겠죠. 그 뒤로는 이제 비겁운으로 쫙 흘렀어요. 비겁이 이제 비겁운으로 흐르면서 제 뿌리가 확실해졌죠. 그러면은 뿌리가 확실해진다는 거는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잖아요. 주체성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운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참 비겁 대운으로 뿌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겁이 강해지면 살에 대항하는 맷집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40kg인 여자가 남편한테 맞는 거랑, 그죠? 80kg짜리 여자가 남편한테 맞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죠? 맷집이 아무래도 좀 더 좋고, 조금 더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있죠. 그럼 비겁이 강해지면, 비겁은 뭘 생하죠? 식신을 생하죠. 그죠? 식신은 굉장히 비겁이 강해지면 따라서 강해지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식신까지 강해지는 지금 운으로 가 있어요. 제 사주에서 식신은 아주 뿌리 있게 좋은 모습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의 뿌리까지 왔기 때문에 식신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살아나면 무시무시하던 살이 식신이 강해졌기 때문에 살을 물리치려는 어떤 힘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식신제살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에 예를 제대로 못 들어드려서 그 예도 될 수 있겠습니다. 식신제살을 이해하는. 제 사주가 이랬어요. 이렇고 지금 현재 인제 갑자대운, 이제 갑자대운을 막 들어섰어요. 그 전에는 개해대운이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제 뿌리를 얻은 거죠.
그러면 제4주는 알다시피 이렇게 살이 4개나 돼요. 그죠? 4개나 되는데, 그럼 4개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개축 간지가 밑에 편관이긴 하지만, 이 축 속에 개수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축 속에 개수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미 지장간에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봐도 관대예요. 음간의 관대는 양간에 준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간의 양인에 준해요. 그러니까 개축간지는 밑에 편관 그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편관이면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편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개축간지의 편관은 관대, 맷집이 있는 이 관대 성분의 편관이고, 그죠? 그 다음 축 중에도 개수가 있어서 축에서도 수를 끌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죠. 그럼 수가 약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더군다나 미월이에요. 미월이면 축토가 옆에 있는 미토가 옆에 있는 축토를 녹여주죠. 녹여주면 이 안에 꽁꽁 얼어있던 수기를 더 잘 받아 쓸 수가 있겠죠. 더 잘 받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미월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리고 이 축하고 미가 이렇게 충하면서 섞이게 되면은 거의 온도가 한 진토에 버금가는 토로 변할 수 있죠. 한여름에 사막 같은 토와 겨울에 꽁꽁 얼은 토가 섞인다고 보세요. 중에서. 그러면 진토 정도의 온도의 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진 속에도 개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미월이잖아요. 미월은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막 에어컨을 가동하지는 않고서는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가장 더운 시점이에요. 근데 그 더위 속에서 하늘에 제가 개수로 비를 내려주잖아요. 여기서 받은 거, 여기서 받은 것들 합해서 미월에 소나기를 내려주는 거예요. 미월에 소나기를 내려주면 이 사회에 있는 이 환경이 좀 시원한 환경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편관이지만 저는 가장 더운 시기에 소나기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여름의 소나기는 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될까요? 나쁜 이미지로 각인이 될까요? 상당히 반갑고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더워 죽겠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월에 개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활인을 해야 되는 명입니다. 그쵸? 한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삶을 살라고 주어진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버거웠어요. 그쵸? 버거웠죠. 미월은 웬간한 소나기 가지고는 더위가 잘 가시지 않죠. 그쵸? 그래서 좀 버겁고 약간 더위를 식히다 마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해대운부터 이제 수의 생조를 많이 받아서
다소 약하던 그런 개수가 힘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되고, 비겁이 강해지다 보니까, 뿌리를 얻어서 강해지다 보니까 식신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식신이 제사를 한다는 그런 아주 명확한 사주가 됐고요. 식신 제사는 또 여기서 또 다른 표현으로 열심히 식신, 내가 전문성을 키워서 말로써 살을 없앤다는 뜻이죠. 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힘든 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이 굉장히 힘든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도 힘들 수 있는 건데, 저의 식신으로 이 살을 제거함으로써 굉장히 능동적인 사주로 바뀐 거랍니다. 이처럼 제가 식신 제살의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앉아서 기다리는 스타일은 못 돼요. 보기에는 좀 사람들이 좀 얌전하고 좀 참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약간 여장부적인 기질이 저 관대 속에도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식신 제살 속에도 힘들면 떨쳐 일어나서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낸다는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강단이 있고요. 실제로 강의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아실 거랍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의 차이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관인상생과 살인생은 조금 수동적인 방법이라서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라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려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식신제살은 내가 떨쳐 일어나서 직접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결과가 좀 빨리 나고 답이 좀 빨리 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